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의원 1인당 사업비로 20억 원을 요구했다며 제주도가 폭로했습니다. 구 의장은 사실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풍력발전부지를 임대하려고 지역 주민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대기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환경평가위원 개인정보도 공무원을 통해 업체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단속은 강화됐지만 제주산 농수산물 수송에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이 전기차 업체들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민간 보급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도의원들이 새해 예산에 20억 원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논란이 폭로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억 원을 요구한 사람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라고 폭로하자 구 의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주도의회 예결위 회의장은 원희룡 지사의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 의원들 전체가 20억을 요구한 것처럼 매우 해가지고 도민사회에 의회를 불신하고 의회에 대해서 지탄받게 하고 진실을 밝히라는 도의원들의 추궁에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20억 원을 요구한 진원지로 구성지 의장을 지목했습니다. 20억 원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9월 중순경 구성지 의장님께 들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제주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20억 원을 둘러싼 물밑 협상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구성지 의장의 제안으로 공약 사업비 10억 원 편성은 합의됐지만 의원 재량 사업비를 3억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없던 일이 됐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어떻든 협의를 성사시키고자 15억 원을 계속 건의드렸지만 도지사님은 재량 사업비 성격이 8억 원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성지 도의장은 공약 사업비와 의원 재량 사업비는 별개의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의장하고 뭐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도의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서 안달인 그런 표시를 저에게 암암리에 주는 건지. 예산 파국에 불씨가 된 20억 요구설이 폭로전으로 치달으면서 이번 주에 진행되는 새 예산안 처리 향방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곳곳에서 풍력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가 부지 임대 계약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뒷돈을 주는가 하면 공무원이 업체의 로비 활동을 도왔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풍력발전 지구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의 마을 공동 목장.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는 이곳의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2월 정기사업허가 심의에서 이익 공유와 방안과 설계비 등이 부실하다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체 관계자가 목장 부지를 장기 임대하기 위해 조합장에게 5천만 원을 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풍력하고 감사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얘기를 했다. 통장 거래가 없었대요. 한건으로 받은 거. 이번 사업 추진에 공무원도 개입했습니다. 제주도청 인허가 담당자는 반대 의견을 낸 심의위원 명단과 연락처는 물론 회의록까지 사업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업체의 로비 활동을 도왔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일이 워낙 바쁘고 그러니까 사람 이게 헷갈려지 말고 심의를 주세거나 하는 게 너무 기분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좀 잘 끝내라는 뜻으로 이렇게 정보를 이제 좀 알려준 거죠. 경찰은 업체가 건넨 돈이 청탁의 명목이라며 업체 관계자 2명과 목장 조합장 그리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공무원 45살 문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심의위원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상당한 로비 활동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측과 지역 인사들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사고는 제주항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화물 과적도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올 한 해 뜨거웠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보는 송년 기획뉴스. 오늘은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진 제주항을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공영 정류장 한쪽 편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량과 짐의 무게를 정확히 재기 위해서입니다. 여객선에 탈 때 무게가 적혀 있는 계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적을 하지 않겠고 해서 계량 증명서 없으면은 이제는 배에 차를 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이런 그런 위험성 같은 것도 이제 줄이려고.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인 여객선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이 같은 계량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여객선에 몇 톤이 적재되었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과적 예방 같은 안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과적 단속이 강화되면서 감귤과 월동채소 운송에는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일부 항로까지 중단되면서 여객선에 실리는 차량은 20% 정도 줄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농산물 수송이 지금 시즌인데 농산물 수송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예약난이 가중되어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객선의 불법 과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됐던 인천과 삼천포 항로의 여객선 운항 재개가 언제쯤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세월호 사고의 여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와 서울을 잇는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제주가 국제관광 허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그룹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에 국제철도역이 들어서면 대륙으로 가는 출발지가 되고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KTX와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제주 고속철도는 천문학적 사업비와 기술력이 요구된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이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 업체들도 제주에서 전기차 출시 행사를 열었는데 내년엔 전기차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최근 고향인 서귀포시에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제주시의 집에서 매일 오가고 있는 정지훈 씨. 경유차를 타고 다녔지만 기름값이 만만치 않아 최근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연비나 이런 청정 환경을 생각하고 구입한 거라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정 씨가 구입한 전기차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10만여 대가 팔린 일본 닛산의 리프. 미국과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 출시됐습니다. チェジュ島の青い空、きれいな海、自然を守りたいということで、ゼロエミッション 100% 電気自動車を投入いたします。 지금까지 제주에는 전기자동차 850대가 보급됐고 내년에도 전기 화물차와 택시 등 2,000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렌터카와 택시를 위한 배터리 임대 사업이 시작되고 주유소 같은 유료 충전 시설도 문을 엽니다. 전기버스라든가 전기택시, 전기렌트카, 카쉐어링 분야로 저희가 이제 보급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어서 자동차 업체들이 얼마나 빨리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 피난 왔던 천재 화가 이중섭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늘 서귀포 카로텔에서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선포식을 열고
100주년인 2016년을 맞아 내년부터 2년 동안 미공개 자료 전시와 특별전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화백의 미망인인 이남덕 여사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국내 최초로 서귀포에서 개봉되고 이중섭 오페라 공연도 열립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 서경무 지사장과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대한민국 월남 참전자회 서귀포시 지회 고하규 지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제주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중부지부 양공영 지부장과 지부원들이 20만 원, 제주도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원들이 56만 7천 원, 어쿠스틱연합 연말정산 공연팀이 공연 수익금 59만 760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부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규모를 기부하는 착한 가게가 제주 지역에서 1000군데로 늘었습니다. 제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제주시 노형동의 자연음식점 코시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1000번째 착한 가게에 동참해 오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돼지고기 소비 촉진과 나눔 실천을 위해 오늘 제주산 돼지고기 7.5톤, 시가 5천만 원어치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돼지고기를 제주도 내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구자읍 김영해수욕장 부근 해안에서 국제멸종위기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오후 1시 반쯤에도 애월읍 종말처리장 앞 해안에서 상괭이가 죽은 채 발견됐는데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제주대학교 연구팀에 인계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